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서 저와 함께 해주실 거죠? 사랑해요. 최근에 MBC가 단독 보도를 했었죠. 공천 앞두고 1억 원, 저 좀 살려주세요. 강선우, 김병기 녹취를 입수했다고요. 관련자가 총 4명 있습니다. 김경이라는 당시 서울시 비례의원이 강선우 의원 보좌관에다가 1억을 건넸고 그걸 강선우가 알게 되어서 김병기한테 상담을 하러 갔다라는 게 이 MBC 보도 전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민주당이요 선을 긋고 있습니다. 마치 이게 국민의힘이 있는 것처럼 민주당은 아무 연관이 없는 것처럼 민주당 대변인 박수현이가 방송에 나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민주당은요 관련돼 가지고 강선우를 아무도 비호를 안 해줘요. 강선우가 지난 여가부 장관 지명자로 지명이 되었을 때 그때 그 많은 갑질 논란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전방위적으로 방탄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의 전방위적으로 가장 방탄한 사람 누굽니까? 정청래고 신명그룹이에요. 근데 강선우와 관련된 1억 공천원금이 터지니까요. 그 어떤 사람들 이와 관련된 방탄은커녕 입도 뻥끗 안 한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걸 민주당 전체가 알고 있는 것이고요. 좌파 전체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지금 강선우가 사실상 잠적을 하고 있고 관련된 언론에 이름이 전혀 거론되지 않은 채 강선우 해명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김병기가 뭐라 그랬죠? 분명히 안 드는 걸라 그랬습니다.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 통과시킬 이유가 없다 그랬어요. 김병기는 분명히 강선우와 1억으로 유착이 있는 김경 관련돼 가지고 자신을 공천을 줄 수 없다라고 공천 당시 간사로서 얘기한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다음날 이 김경은 단수 공천이 됐습니다. 자신과 경쟁 후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쟁 후보를 또다시 경선을 치르는 게 아니라 단수 공천으로 아예 찍어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강선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김병기까지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서 민주당 전체 공천 헌금 이슈로서 터져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보도한 것이 어디라고요? MBC라고요. 근데 MBC가 어제 이 풀버전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한 22분 38초 되는데 이 풀버전을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내용들이 하나하나 공개되는 가운데 어떤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는지가 수면 위로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김병기는 이와 관련돼서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를 인식을 했다고요. 실제 녹취록을 보더라도 김병기가 뭐라 그러냐 컷오프란 얘기를 계속합니다. 지금 강선우한테 1억을 건넸다라는 그 김경과 관련돼 가지고요 컷오프란 얘기를 김병기가 계속하고 있다고요. 김병기 말대로 이 김경에 대해 컷오프를 그냥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컷오프가 됐습니까? 컷오프가 안 됐습니다. 컷오프가 안 된 뿐더러 심지어 재심을 뚫고 공천까지 가진 거예요. 그런데 왜 김병기가 김경에 대해서 컷오프를 얘기한 겁니까? 돈보다 먼저 문제된 게 바로 다주택자라는 겁니다. 김경이 실제 부동산 관련된 내용을 까보니까요. 주택이 2채고 상가가 무려 5채입니다. 민주당의 공천 룰에 따르면 다주택자는 무조건 컷오프예요. 그런데 주택이 2채나 있고 상가가 5채나 있는 사람을 지금 김병기가 컷오프하지 않은 채 그냥 공천을 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부동산 이슈가 뭉개지게 되었냐? 김경이 해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명을 했냐면요. 그 다주택, 어머니랑 지금 살고 있는 집이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 실거주 주택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이 문제없다 라고 말을 하는데 주택 2채, 하나는 김경이 살고 하나는 김경의 부모님이 산다고 하더라도 상가 5채는 어떻게 해명할 겁니까? 실거주 해명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주택 2채만 있는 게 아니라 상가가 5채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런 다주택자라는 컷오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뚫어버리고 공천을 줬다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돼 김경과 그 당시 경쟁을 벌였던 후보가 말이 안 되니까 당연히 재심을 청구할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재심 관련돼서도 받아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경쟁후보 측에 따르면 공천 과정이 납득이 안 돼가지고 경선해달라고 재심을 시청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김경희 어떤 사람이라고요? 원래 지역구 서울시 의원이 아닙니다. 비례대표로 뽑힌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의 언론 보도를 보면은 실제 강선우가 있는 강서구랑 아무런 연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김경희 그동안 활동했던 지역이 어디냐? 동대문입니다. 언론 보도를 보여드리면요. 동대문 이슈라고 동대문의 지역신문사에 김경희 굉장히 실려있어요. 동대문 이슈라고 동대문의 연고지를 둬가지고 자신의 정치를 이어나가려던 김경희 갑자기 난데없이 아무 연고가 없는 강서는 지역구인 강서구에 가다가 공천을 신청했고 그 공천 신청 과정 속에서 단수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당 내부에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김경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심지어 영등포 구청장 출마하기 위해서 당원들의 위장 진입까지 시도했다고 민주당이 수를 밝힌 곳입니다. 강서는 지역구랑 아무 연관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강선우한테 공천을 받는 과정 속에 1억이 건네졌고 그걸 김병기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줬다라는 겁니다. 1억이란 돈이 어디 갔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당장 지금 강선우는 이와 관련돼 가지고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는 즉시 돌려줬다 라고 말하고 김경은 금품을 제공한 사실 자체가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녹취록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강선우도 더 나아가 김병기도 이 1억이 같다라는 걸 알고 있고 그걸 따라서 이들이 대책회의를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 1억이란 돈이 어느 쪽에 간지를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김경이란 사람이 컷오프 대상이라는 건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 번째, 돈을 건네기 전에 이미 다주택자로서 컷오프 대상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강선우 지역구에 아무런 연고가 없기 때문에 컷오프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1억이 건네졌고 그렇게 공천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많은 하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걸 다 뭉개주고 단수 공천 됐다라는 건요. 돈밖에 우리가 말할 게 없다라는 거죠. 설마 나눠 먹었나? 라는 의심까지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아까 녹취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병기는 이미 김경이라는 사람을 컷오프 대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뭐 때문에 다주택자로서. 그리고 이미 민주당 내부에서도 김경이 강선우 지역과 아무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당이 떨어질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뭉갠 채 김경을 단수 공천했고 심지어는 1억이란 돈이 건네져가지고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걸 뭉개고서도 단수 공천이 됐다는 건요. 이건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돈이죠. 그리고 그 돈과 관련돼서 과연 김병기도 깨끗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김병기 녹취록을 보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저는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일이 정말 커진다. 저랑 의원님이 공관위원이다. 이건 법적인 책임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나중에 도덕적인 책임, 공관위 전체에 대한 신뢰성, 당에 대한 문제, 어마어마한 문제가 걸렸다. 잘 처리해야 된다. 이게 여기서 만약 우리가 그 원칙을 조금이라도 벗어나 버리면 전부 다 죽는다. 민주당, 우리, 평생 싸웠던 제 명예, 강선우의 명예까지 모두 다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가장 인식하고 있던 게 김병기였다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인식하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을 다 김병기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싹 다 뭉개고 지금 김경이 단수 공천된 겁니다. 이 둘이 돈으로 엮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지금 김병기가 이와 관련돼 가지고 덮어준 게 아닐까라는 의심이 더 강하게 든다라는 거예요.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김경이 돈을 건넸습니다. 강선우는 그걸 받았어요. 그리고 그와 관련 문제가 되니까 김병기랑 논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라 그랬죠? 돈을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실제 강선우도 돈을 즉시 반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김경이 엄연히 따지면요. 이들은 뭘 잡고 있는 걸까요? 약점을 잡고 있는 거죠. 김경 입장에서는 강선우가 초장부터 돈을 안 받았다면요.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결론적으로 돈을 받았다는 건 김경이 강선우의 약점을 잡았다라는 거죠. 왜냐? 자기한테 공천을 주지 않았을 때 기자회견을 통해 내가 강선우한테
돈을 건넸다, 얘 받았다, 받아놓고 내 공천 안 준다 라고 말하면요, 그땐 난리 나는 겁니다. 이러니까 강선우가 겁을 먹을 수밖에 없고 이걸 그 과정 속에서 김병기랑 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뭉개졌다라는 건 그 돈이 실제적으로 즉시 반환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그 과정 속에 1억이란 돈이 강선우한테는 건네진 게 아니라 제3자, 우리가 의심하는 김병기한테 올라갔을 가능성까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 이 김병기 녹취록에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김병기가 갑자기 녹취록에서 말을 이상하게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 시쳇말로 짜고서 둘이 상의해가지고 혹시 그렇게 했다면 완전히 저를 끌어들인 거거든요. 상의의 발화가 아니라 김병기를 끌어들여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김병기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죠? 아, 이것들이 지금 나까지 끌어들이는구나, 나한테 지금 연맥이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강선우 면전에다가 대놓고 말하는 겁니다. 김병기가 어떤 얘기를 하느냐, 그런데 의원님이 제게 이걸 갖다가 상담을 갖다가 하셨으니 그래서 이게 당황, 그때 당시에 그 얘기를 안 들었으면, 오히려 그 얘기를 안 들었으면 제가 조언을 할 수 있을 텐데 어제 밤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근데 뭐라는 겁니까? 도와드려서도 안 되지만 정말 일이 커진다고 말하면서도 가장 마지막에는 내 얘기 절대 하지 마라, 내 얘기 하면 진짜 큰일 난다 그러면서 정말 어디 그냥 찾아가서 로펌이라도 찾아가세요, 이렇게 찾아보고 인터넷 찾아보고 로펌 저기 좋은데 가세요 라고 말합니다. 즉 강선우한테 대책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지금 김병기가 강선우와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 속에서 나는 못 도와준다, 그런데 로펌을 찾아가서 이렇게 해결해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병기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자신의 생각이 바뀌었다고 얘기해요. 에휴, 이게 맨 처음엔 제가 이걸 갖다가 이걸 안 들은 걸로 하고 관계하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곰곰이 어제 지나며 생각을 해봤더니 내가 도와줘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자신 개인을 위해서라도, 강선우를 위해서라도 내가 도와드려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한 거죠? 김병기가 강선우와 함께 대책을 마련해줬고, 그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 속에서 모든 걸 다 뭉개고 김병이 단수 공천이 됐다는 겁니다. 강선우는 김병한테 돈을 받은 시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걸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이미 받았어. 그리고 그 목적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강선우 지역구에다가 서울시 의원을 공천해 받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강선우가 돈을 돌려주면서 내가 이거 못해준다 말하면요, 김병이 뭐 할 수 있다고요? 기자회견 열 수 있다고요. 강선우 돈 받았다, 근데 얘가 자리를 준다고 해놓고 자리를 안 준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강선우 입장에서는요, 코너에 완전히 몰린 겁니다. 그런데 강선우는 당시 공관위원이지만 공천 관련해서 김병기보다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이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많은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도 공관위 간사로 있는, 사실상 공천권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김병기를 만난 거죠. 왜? 결론적으로 자신과 관련돼서 김병이 입을 열지 않기 위해서는 김병이 원하는 목적인 공천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천 관련해 쥐락펴락할 수 있는 김병기를 만났고, 김병기도 그 목적을 인지하고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김병기와 관련해 이걸 논했고, 그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선우와 김병기가 함께 뭉개서 김병을 단수 공천시켜준 거죠. 자, 이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와 관련돼 가지고 강선우와 손절을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왜? 내가 강선우 비호해주면 너도 그랬어? 라는 의심을 당연히 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와 관련돼 민주당이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를 굉장히 난감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경찰 수사를 벌이고 있겠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뇌물죄입니다. 더 나아가 정치자금법이에요. 경찰은 다 한 번도 그런 수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경험이 없습니다. 더 문제는 다른 것도 아니라 집권 여당의 문제인데 이걸 경찰이 하겠냐고. 경험도 없지만 이 정권 부하로 있는 경찰이 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관련된 특검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정청래가
김병기를 빼버리고 강선우만 윤리감찰단 조사를 지시한 과정 속에 김병기를 왜 뺐다고요? 김병기가 사퇴했으니까. 김병기가 사퇴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밝혀야 되고 법적으로 책임질 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강선우를 이번 지방선거 비례공천에 맡겼다는 겁니다. 지금 문건이 나와요. 제9회 지방선거 서울시당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 구성안 위원장 강선우. 위원도 아니고요. 위원장입니다. 강선우가 내년 선거 시의원, 구의원, 비례대표 관련돼가지고요. 공천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강선우와 관련돼 이게 지금 맞는 얘기입니까? 1억 수와 관련된 문제가 터졌는데 이걸 안 자르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강선우한테 비례대표 위원장 자리를 준 사람이 누구냐? 다른 사람도 아니라 장경태입니다. 장경태가 어떤 자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장경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청래계입니다. 그리고 과정 속에서 지금 강선우가 장경태로부터 비례대표 공천권을 받았다는 거예요. 정청래 오른팔 김병기나 이재명 쪽 입장에서는요. 강선우가 배신 때리는 거지. 지금 드러나는 일에 있어서 김병기는 드러난 게 없어요. 드러난 건 강선우 뿐입니다. 뇌물죄, 정치자금법 당장 해당되는 사람은 강선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와 관련해 지금 강선우가 민주당에서 손절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얘네들이 강선우를 날리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날린다라는 건 결국 강선우가 지금 갖고 있는 지방선거 비례대표 공천위원장 자리를 날리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인다라는 거예요. 왜겠습니까? 강선우가 지금 1억 수와 관련된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다른 것도 아니라 지방과 1억 공천원권이 벌어지고 있는데 내년에 있어서 비례대표 위원장 자리를 맡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음이 안 나오는 게 이상한 겁니다. MBC이기 때문에 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이 모든 판이 내년 지방선거를 목적에 두는 것이고 지방선거에서 친명과 친청 간의 공천 갈등이 있어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터져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특검을 추진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어떤 이해관계가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특검을 추진하는 거라는 겁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면 내가 이렇게 하트 날려줄게. 지금 바로 고고!